최근에 인스타그램 계정 비활성화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분들께서 문의를 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된 분들에게 좀 조력을 드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00여 건 가까이 제가 수행을 해왔는데요. 제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2025년 한 1, 2월에 피해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었었고 그 뒤로는 간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좀 잠잠했다가 지금 최근에 6월 초부터 다시 좀 피해 사례가 급증해서 지금 7월까지도 많은 피해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하도 상담을 많이 드리고 있어서 이걸 거의 비활성화의 쓰나미가 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한국에만 거의 수만 명이 가까운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규모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인스타로 비즈니스를 주로 하시는 기업인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위주로만 이런 사건을 수행을 해왔었는데 메타 베리파이드 서비스라고도 하죠. 소위 말해 블루 배지를 이제 유료로 결제를 하고 인스타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건 팔로워가 1, 20명인 소소한 개인 일상 계정이던 수십만 팔로워를 두고 있는 사람이건 지금 이게 거의 예외가 없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제 계정도 제가 아무 게시글도 올리지 않았는데 저작권 침해가 되었다 이런 경고 노티스도 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워낙 혼란이고 개인 피해자들의 문의도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용어를 많이 혼동해서 쓰세요. 일반적으로 인스타 계정 비활성화란 이제 소위 말해 영구정지라고도 쓰시고 일반적으로는 한번 일시 차단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게 아직 영구 비활성화가 되기는 전인 전 단계 경고가 한 번 오고요. 이때는 저희가 계정 복구에 대해서 재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게시물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게시물들이 어떤 가이드라인 인스타그램 메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게시물이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삭제 없이 바로 일시 차단이 되는 경우 있고 삭제가 누적돼서 일시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바로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AI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비활성화가 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 계정 영구정지 되는 거예요. 비활성화가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적극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정이 영구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계정 비활성화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회사죠. 이 메타에서는 요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돌려서 AI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학습을 해가지고 여기에 위반된다 싶으면 그 계정이나 게시글들을 지우거나 비활성화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제는 AI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이용자들의 보호는 사실상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AI 모니터링 시스템의 쓰나미를 피하지는 못하고 있으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은 메타가 사실상 국내 이용자 보호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다른 전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있는 현상이지만 지금 국내에서 한정해보면 그렇습니다. 메타가 지금 이용자 보호 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라고 하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메타가 국내 고객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인데 메타 고객센터로 이제 이런 일들을 겪은 이용자분들이 전화를 해보면은 자동응답기로 안내 메시지가 올려요. 전화하지 말고 메타 이메일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서 얘기하세요. 뚝 끊겨버립니다. 황당해요. 그러면은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지 하고 또 이메일을 보내면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됩니다. 회신이 안 옵니다. 감감무소식이거나 무의미한 회신 정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용자들의 억울한 지금 피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의 이런 국내 이용자 상대 갑질은 예전부터 있어 와가지고 방통위에서도 이제 내년 2월에는 메타가 국내 고객센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소위 말해 국내 이용자 콜센터 같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지금 규제를 해놨는데 최근에 1, 2월 뿐만 아니라 6, 7월에도 이런 비활성화 쓰나미가 오고 막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방통위원장 이런 국회의원분들도 고객센터 개설을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메타 측이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인스타 비활성화를 당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억울하시니까 본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톡 오픈 채팅 대응방 이런 데 가셔가지고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확실하지 않은 방법들이 다수 공유가 된 것으로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물론 이제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해보셔도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는 것은 지금 제 수많은 업무 경험상 은혜 기대는 것일 뿐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구 요청에 적합한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변호사와 상의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하시면서 다른 카더라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됐다더라 이런 방법들을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같이 병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만 그런 것들만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요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단순히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보냈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안심하시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서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이제 그 비활성화 사유가 정말 천양지차거든요. 아동보호 관련된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던가 뭐 다이어트 관련된 뭐 제품 홍보의 경우에는 뭐 섭식 장애를 조장했다는 그런 가이드라인, 아니면 또 좀 험한 말을 썼으면 폭력 관련 가이드라인, 뭐 아니면은 이제 상품 홍보에 관한 가이드라인, 계정이 해킹되어서 뭐 계정의 무결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저작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가이드라인 위반 등으로 사례가 다 다르고 이 사례들에 대해서 다 접근해야 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체 내용 증명 의뢰 발송 문의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있고 무조건 한 내용 증명에 한 의뢰인의 사례씩만 보내는 1:1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 서류에 준하는 정도로 작성을 해서 깊이 검토를 한 다음에 왜 이게 복구가 되어야 되는지 소명을 해서 복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많은 성공 사례들이 뭐 발생해 왔고,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나 메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뭐 수많은 회신을 받은 것은 뭐 제 업무 사례를 좀 보셔도 확인하실 수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아마도 제일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메타와 거의 제일 많이 이 이슈로 싸워본 사람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이나 단연간의 업무 자료들이 담긴 그런 소중한 계정이 뭐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뭐 가만히 두고 보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통해서 메타 측에 직접 응답을 받거나 조치를 좀 받고 싶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